알로하, 안녕하세요. 저는 우쿨렐레 강사 최혜숙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10강까지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 코로나19 때문에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즐거운 우쿨렐레를 배움으로 인해서 마음을 순환시키고 이 시기를,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우쿨렐레의 기본 명칭과 기본 자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앞서 우쿨렐레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쿨렐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우쿨렐레를 어느 악기라고 알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우쿨렐레는 미국 하와이 악기로서 우리나라에도 매우 인기 있는 그런 악기로 지금 불리워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연주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쿨렐레는 19세기 말에 포르투갈인 그 주앙 페르난데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전파되어지게 되었는데요. 사탕수수 농장에서 넘어올 때 축제를 열게 되었는데요. 그때 브라기니아의 연주를 보고 사람들이 마치 벼룩이 톡톡 튀는 것 같다라는 그 뜻에서 우풀, 벼룩이, 렐레, 튀다. 그래서 하와이 주민들이, 원주민들이 우쿨렐레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까지 전파되었다고 합니다. 우쿨렐레는요, 하와이에서는 코아 나무로 이렇게 만들면서 시작이 되었고, 특히 그 마지막 여왕께서 가구 제작자와 악기 제작자를 불러서 그 나라의 전통 그 나무를 가지고 만들게 되었고 또 그 나라에서부터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었다고 합니다. 우쿨렐레의 종류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쿨렐레는요, 두 가지로 종류별과 크기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우쿨렐레는 이렇게 보다시피 이 악기는 일반적으로 오리지널형이라고 하고요. 또 파인애플 같이 생긴 파인애플형 악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별로 보시면 소프라노 악기와 콘서트 악기와 테너 악기를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오늘 제가 두 종류의 악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교재로 보는 것보다 실물로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보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준비했는데요. 제가 왼쪽에 들고 있는 이 악기가 콘서트형 악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 오른쪽에 있는 악기는 테너 악기겠죠. 그래서 보통 일반 사람들이 많이 연주하는 악기는 이 콘서트형인데 콘서트형은 독주와 또 리듬 악기로 같이 병행해서 많이 배우고 있고요. 우리 테너 이 악기는 독주 연주할 때도 많이 쓰이고 있고 그렇지만 이 두 악기는 서로 운지하는 방법, 파지하는 방법이 똑같기 때문에 어느 악기를 선택하시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작은 소프라노 악기도 독주형으로 연주하기에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쿨렐레는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쿨렐레는 우리 사람의 몸처럼 머리와 목, 몸통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를 영어로 헤드, 넥, 바디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헤드 부분에는요. 이렇게 줄감개가 4개가 있습니다. 우쿨렐레는 4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4줄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넥 부분을 보시면 4현이 지나가는 보드판이 있죠.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쇠로 된 이 경계선이 보이실 겁니다. 이것을 프렛이라고 하는데요. 이 프렛의 기능은 음을 정확하게 나누어주고 구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디를 보시면은 여기 구멍, 사운드 홀이라고 하죠. 이 공음된 소리가 이곳으로 나와서 우리에게 악기 소리가 아름답게 들리는 건데요. 또 이렇게 처음과 요 넥 부분과 바디를 이어주는 부분을 보면 여기를 너트라고 하는데요. 또
위에 있다고 해서 상연주라고 하고요. 또 바디 부분에 있다고 해서 하연주라고 합니다. 이것은 넥으로부터 줄을 한번 잡아주고 바디에서 또 고정시켜주고 또 하연주에서 이렇게 브릿지를 통해서 악기가 바디 부분에 고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악기는 습기와 온도에 이렇게 민감하기 때문에 더운 날 또 이렇게 선선한 곳에 악기를 잘 보관해 주시는 게 이 브릿지가 떨어지지 않고 악기를 이렇게 양호한 상태에서 저희가 오랫동안 연주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악기를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이 악기는요, 이렇게 바디 쪽으로 가면은 소리가 높아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 프렛이라고 했는데요. 프렛의 구조를 보면 프렛이 바디 쪽으로 갈 때 이렇게 좁아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음이 점점 높아진다는 의미이고 반대로 바디에서 헤드 쪽으로 올 때 간격이 이렇게 넓어지잖아요. 그 넓어진다는 것은 음이 점점 낮고 굵은 소리가 난다라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악기를 안았을 때는 어떤 자세로 안아야 되냐면 아기를 맞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오른손으로 이 아래쪽 윗부분을 이렇게 보듬어 주고요. 헤드 쪽은 약간 15도 방향으로 얼굴 방향으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악기를 연주할 때는 손이 닿지 않게 약간 팔꿈치로 이렇게 고정을 시키고 약간 라운딩을 한 다음에 악기를 시작하는 자세가 기본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악기를 안았을 때가 맨 아랫줄이 1번 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올 때 2번, 그 다음에 3번, 4번. 그런데 이 4번 소리는요, 우리가 콘서트용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4번 줄은 좀 특별한 것이 지금 장착되어 있는 악기는 테너 악기, 테너를 제가 쓰고 있는데 하이 G가 아니고요. 로우 G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G라는 말은 우리가 개 이름으로 봤을 때 솔이라고 합니다. 도, 레, 미, 파, 솔. 그런데 영어로 했을 때 이 G가 솔이라는 뜻인데 이 하이 G라는 소리는 뭐냐면 우리가 가온다 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위에 있는 소리의 솔을 뜻합니다. 그런데 제가 로우 G라고 했잖아요. 이 로우 G는 도 아래에 있는 솔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로우 G라고 합니다. 우리가 연주를 하다 보면 도 아래에 있는 소리를 음정을 써야 되는데 그 음정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소리는 로우 G와 하이 G로 나누어서 연주할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면 제 악기는 지금 로우 소리로 로우 G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좀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이 콘서트용 악기는요, 하이 G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구분할 수 있으실까요? 솔, 네, 이게 도 위에 있는 솔을 얘기를 하고요. 이 소리는 도 아래에 있는 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오른손이 해야 될 역할, 왼손이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이 왼손은 한마디로 코드를 잡는 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른손은 핑거, 손가락을 이용해서 분산음을 아르페지오를 연주를 하거나 리듬 연주를 할 때 이 오른손은 사용이 됩니다. 두 손 다 중요한데요. 우리 처음에는 왼손 코드를 어떻게 잡는지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왼손의 구조를 또 한번 봐주시면 우리 교재에서 보시다시피 엄지 또 나머지 네 손가락이 있잖아요. 근데 기타와 마찬가지로 엄지손가락은 번호에 속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넥 부분을 잡을 때 뒤에서 이렇게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엄지손가락은 보통 숫자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이 검지와 또 이 약지까지 갈 때에는 번호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코드를 잡을 때 또 악보를 볼 때 숫자가 표기되어 있는 거는 이 검지부터 1번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악보를 보시면 이해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보시면 우리 영어로 뭐 엄지, 검지, 중지, 약지, 그다음에 애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 손가락의 그 명칭은 나중에 아르페지오 분산음을 이용할 때 이런 기호를 쓰기 때문에 지금은 이해를 하시고 그냥 넘어가면 되겠습니다.